저한테 고백한 남사친이 있는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좋게 좋게 잘 거절을 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여자랑 좋은 친구 사이로 잘 지낼 수 있나요? 저의 거의 유일한 남사친이었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남자랑 친구 사이가 그동안 잘 안 됐어서 보통 저한테 고백하거나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면 사이가 어색해져서 친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랑은 친구로도 잘 지냈어서 앞으로도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0이. 아, 30이시구나. 네. 그러면 남사친이 더 없을 만도 하네요. 이 남사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이 좀 넘었죠? 1년밖에 안 됐어요? 남사친이? 네, 뭐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친구로 만났는데 네. 남자들이 고백하거나 좋아하는 게 느껴지면 사이가 어색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과거에 네. 고백 공격으로 이제 다 떨어져 나갔던 그 친구들은 인연이 몇 년 정도 지속됐던 친구들인가요? 그냥 아예 인연이 안 됐죠. 친구였다며. 남사친이 되기 이전에,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아, 모여도,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아예 저는, 예, 손절을 하거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외모가 좀 되시나 봐요. 저요? 겸손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성적인 매력이 확실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인데, 이성과 인간적인 관계가 안 된다라는 고민이 진짜 많아요. 좀 더 속물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 남자를 그냥 인맥으로 두고 싶은데, 남자들이 자꾸 나랑 그런 이성적인 관계 아니면 안 하려고 한다. 음,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거나 술자리나 이 모임 가면은 저를 좋아하는 이성들이 있어서 일을 할 때도 제가 관둘 때가 좀 종종 있었었고, 되게 그 정도예요. 20대 때 일했었던 치킨집 사장님은 저를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을 못했던 적도 있었고, 음,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남자를 인맥으로 못 두는 이유는 사실상 남자만의 탓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맥이든 남사친이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친구 사이는 친목을 하는 사이라서 그냥 맺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맥이든 남사친이든 친구든 결국엔 만날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친구 중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사실 인간적인 매력은 좀 떨어진 친구였어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좀 없었거든요. 20살이 뭔 네,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알바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돈도 많았어요. 근데 자꾸 밥을 사준대요. 그 어디냐고 물어요. 전화해서. 그럼 저 뭐라 할까요? 저 음, 나갈까요? 아니면 안 나갈까요? 나가겠죠? 나가지. 밥 사주니까. 개꿀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상 인간적인 매력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걸 통해서 인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점점 친해졌고 이제 서로가 좀 더 익숙해지고 정도 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친한 친구가 됐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밥을 사준다는 메리트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까요?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은 외모라는 어떤 직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모는 보기만 해도 바로 꽂히잖아요. 그리고 네. 여자라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남자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인맥으로서 가치는 있는데 남자로서 매력이 없을 때, 혹은 사친구로서 매력은 있지만 남자로서의 매력은 없을 때 많이들 고민을 해요. 그게 되게 어떡하지? 매력 있는 친구인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해요. 근데 왜 친구. 거절하셨어요? 뭐, 이성적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친구를 떠나서 그냥 솔로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구를 이렇게 막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이 친구랑은 발전 가능성이 없고,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아니란 뜻이잖아. 그게. 얘가 엄청 내 스타일이야. 근데도 그럴까요? 그러면 친구가 안 됐겠죠, 처음 시작이. 그렇죠, 맞죠. 이때 해야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메리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용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전환이 안 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여자로서의 매력. 제가 여사친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여사친 중에서는 썸녀여도 있었어요. 근데 그녀들이 왜 저랑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 직업 자체가 메리트예요. 저랑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게 있을까요? 없죠.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무조건 물어볼 수 있겠죠. 굳이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도 어떤 제가 연애 네.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그녀들이 저한테 조언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과거의 썸녀들이었고, 심지어 뭐 전 여친도 제가 상담 많이 해줬었고,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인맥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 중에서 돈 쓸 때 메리트가 있는 사람, 직업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발이 넓다던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썸녀였고, 그냥 가볍게 만나던 사람도 여사친으로 바꿔요. 제가 이성 관계 자체에서는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는 사람이라.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본인이 직업적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든 어떤 면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혹은 않았거나 인 거예요. 그 메리트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역할 변경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썸남 썸녀 뭐 혹은 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그래, 이거는 안 되더라도 얘랑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겠다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친구 말고 어떤 직업적인 메리트나 뭐 다른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걸로도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는 거를 제가 느껴지면은 굳이 얘랑 친구를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친구를 안 해도 되겠다는 뜻은 뭐 사귄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친구로서의 호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람을 대할 때 친목을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친목도 하나의 메리트라니까요. 그 친목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니 남자들 또한 친목으로 본인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목이 보통은 이성적인 감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네. 본인이 아무래도 뭐 외적으로 매력이 있으시다 보니. 근데 이해했어요. 아예 친목을 빼더라도 본인이 메리트가 있으면 그 남자들이 옆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 집중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친목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화를 잘하는 것도 그냥 네.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우와, 할 만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또 무형적 가치가 있죠. 친목 외에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메리트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침묵하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직은 뭐 재미를 느끼신다면 굉장한 축복이죠. 30에 그렇다면.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내가 이제 할 게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냥 침묵만 하는 사이는 사실 필요가 없어질 때도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인맥이 되지 않은 이유, 이 사람이 남사친으로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로 모든 관계는 어떤 특정 메리트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거를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 점점 찐친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 친구, 어릴 적의 친구들 결국에는 나중에는 안 남고 소수만 남는 이유는 그때는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메리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친목만으로도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친구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친목도 하나의 메리트다. 나랑 그 친목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찐친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즐거움과 어떤 친목만이라면 남아있는 남자가 적은 게 정상이다. 저는 성물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용 가치라고. 나의 이용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에 남아있겠죠? 저도 그렇게 막 인맥 관리를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제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냥 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어떤 혹은 상황을 통해서 뭐 필요해서 뭐 연락을 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점점점 찐친이 되죠. 늦깎이 절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나면 뭐 친하기 힘들고 뭐 어릴 적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않아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만났지만 생각보다 코드가 잘 맞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 자체가 그 메리트를 통해서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좋은 점을 알았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메리트를 따지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메리트를 내가 이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야. 나 이 정도 이런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 내가 머리를 기똥차게 잘 잘라. 그런 친구는 남사친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자로서가 아니라도 아무리 예뻐도 진짜 초미녀라도 얘랑 나랑 잘 안 되더라도 안 떨어져 나간 이유가 얘 단골이 된단 말이에요. 야, 넌 진짜 잘 자르잖아. 너 좀 잘라줘. 아니면은 뭐 얘가 막 동물을 진짜 잘 봐요. 기똥차게.
반려묘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한테 뭐 물어보겠지. 그거 자체도 다 메리트다. 그런 부분을 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친구랑 술을 마시거나 종종 얘기를 할 때 네. 일하면서 되게 심적으로 힘들고 약간 이런 부분을 동료나 이렇게 잘 다독여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되게 제가 좀 잘 들어줬던 것 같고 그 부분을 되게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남사친이 유지가 되었어야죠. 멀어진 상황은 아니고 아, 멀어지진 않았어요? 네, 안 멀어졌어요.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한 상황이고 제가 좋게 좋게 잘 거절을 했는데 네네. 이 이후로 저는 그냥 그래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얘가 혹시라도 좀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거나 싫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른 척 그래, 하세요. 그냥 걔 마음은 계속 모른 척. 고백은 사실 없었던 일이야. 난 다 까먹었어. 라고 하면서 어, 대해야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음, 계속 붙어 있을 음. 거예요.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면 희망을 가진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너무 뭐 냉정할 필요도 없고 여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후로 아무렇지 않은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대면대면한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날 것인가, 그 이후에 인연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는 이제 거기에 달렸다, 메리트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훈님, 네. 제가 진짜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어장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거 가지고 어장 관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어장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원하는 거다. 내가 이 관계를 원하진 않지만 다른 친한 사이로는 지내고 싶다. 처음부터 내가 만약에 플러팅을 하고 일부러 꼬드기고 하면은 어장 관리고 여우짓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내가 워낙 평소에 매력적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외모라서 알아서 마음을 품는 경우가 특히 남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이런 고민하는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수강생분들도 보면. 맞아요. 어장은 받아줄 듯 말 듯인데 그냥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절했잖아. 받아줄 듯 말 듯 한 적도 없어, 이분은. 스터디 카페에서 맨날 보는 옆좌석 여성분이 번호 물어봐서 문자로 내일 만나자고 얘기하고 답해드렸는데 저는 연애보다 공부가 급해서 거절하려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고정석이라서 계속 봐야 하는데 이유님 잘생기셨나 보네요. 맨날 보는 옆좌석 여자분이 번호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한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고 그냥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싫으시면 고정석이고 이제 그 불편해질 거 각오하면서 거절하시는 게 맞는데 불편해지는 거랑 받아주지 않는 거 동시에 잡으려면 그 중간 단계를 제한을 해야죠. 마치 A와 B만 제한했을 때 내가 C를 제한하듯이 그냥 그 정도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친구로 지내자. 공부하는데 우리 못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되게 덤덤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 같이 하자. 그러다가 뭐 정말 연애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면 그냥 거절하세요. 너무 잔인하게 희망 고문하면 안 좋아. 어떤 멘트를 거절해야 그분이 그나마 안 창피할까요? 그 사람한테 음료 같은 거 학생 신분에서 좀 가격 좀 나가는데 싶은 거 스벅 커피도 괜찮고요. 케이크도 괜찮고요. 주면서 거절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미안해 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예의가 되게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절대 함부로 생각을 못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그래서 미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고백 공격해서 이 사람이 괜히 부담을 가졌구나 플러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예의 있게 되게 거절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거절할 때 이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면서 거절해요. 잘해준다는 게 이제 연인으로서 가능성 열어주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금 물질적으로 좀 잘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좀 도와주면서 거절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안 뻘쭘하잖아요. 또 오히려 지가 조심하겠지. 그럼 그 거절은 일말에 최소한 관심도 없는 상대인데도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히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옆자리라며. 아까 옆자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고정석이라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거지. 아니면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시면 되죠.